어,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버스에서 네, 된다는 거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어, 세금 연도에 잘 모르겠는데 특례시가 되면 어떤 게 좋아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원사람 유문정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수원시가 특례시로 본격 출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도 주변 사람들과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시민도 많이 계시고요. 특례시라는 이 사례가 없다 보니 잘못된 정보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또 과장된 부분이 있더군요. 오늘 특례시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제198조에는 50만 도시에게 주는 특례 외에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례를 얼마만큼 할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수원시를 비롯해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시의회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특례 사무를 발굴할 것이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과 협의하면서 확정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특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수원시 참여예산 연구회, 수원 마을 르네상스 센터 활동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원 특례시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수원시에 전달되고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례시가 된다고 바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민도 특례시라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을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에서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요.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100만이 넘어가는 광역급 도시가 현재 4개가 있고요. 조만간에 2~3개 도시가 더 생겨날 것입니다. 이들 도시를 광역시로 전환하는 순간 경기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행정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동안 시민들은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요. 특례시 지정을 통해 광역급 도시들의 문제점을 시급하게 해결하는 방향에서 특례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이런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라고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50만 이상이 되는 도시도 100만이 넘는 특례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마를 못 하시는 거죠. 우리 특례시가 광역시로 지자체의 종류를 바꾼 게 아님을 기억해 보세요. 현행 자치법 기준으로만 보면 특례시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수원시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인계동, 매교동, 세류동 재개발이 완료되면 수원시 인구는 상당 기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 추세가 있겠지만 수원시가 100만 이하로 인구가 떨어지려면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례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인 거죠. 특례시란 이름만 결정된 지금 상황에서 특례시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수원시도 특례시 추진 TF를 구성하여 특례 사물 발굴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울산광역시보다 더 많은 시민이 생활하고 있는 수원시지만 훨씬 적은 예산과 부족한 공무원 인력 때문에 수원 시민이 많은 불편과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취업 상담을 하거나 민원 처리를 위해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길게 줄을 서야 했고 공무원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람이 부족하여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지요. 울산광역시는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210명인데 반해 수원시는 350명이나 됩니다. 민원이나 상담 부서로 좁혀서 이 통계를 적용하면 울산광역시에서 청년이 취업 상담을 1시간을 받는다면 수원시 청년은 30분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사하고 최소한의 안내만을 급히 받고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공무원만 늘어난다고 불평하는 시민도 계시지만 늘어난 공무원이 제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살펴보고 격려해주면 어떨까요? 물론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면 엄하게 경고하고 벌을 줘야죠.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특례시는 지금부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수원 특례시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어려운 과정을 통해 수원시가 내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출발합니다. 특례시에 관련된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수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